수치해석 제12장에서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반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형 방정식을 반복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선형 방정식, 즉 선형 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가우스법 또는 가우스-조르단법을 배웠는데요. 가우스법이나 가우스-조르단법은 그 행렬 A를 변형시켜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값을 추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풀어버리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선형 대수 방식을 푸는 방법에는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풀 수 있는 반복법도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게 가우스 자이델법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자이델법은 선형 대수 방정식을 푸는 반복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값을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선형 대수 방식은 A, X는 B라고 하고 우리 X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3x3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x3에서 어떤 그 과정을 이해하면 n by n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개의 식이 있는데 거기서 대각선에 있는 요소, 즉 A11과 A22, A33가 있는 게 대각선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X1, X2, X3를 좌변에 남기고 전부 나머지 항은 우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식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가령 이걸 보시면 X1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보내고 분모의 A11이 나누어지게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나머지 X2, X3도 이것을 남기고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반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복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가 앞단에서 계산되었던 어떤 결과, 예를 들면 j-1 단계에서 계산된 결과를 j 단계에 반영하고 그래서 구하고 j 단계에서 나온 결과는 또 j 플러스 1 단계에서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지수 인덱스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 미리 염두에 두고 요 첫 번째 식을 한번 보면은 일단 x1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개수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x2하고 x3는 지금 당장 구하고 싶은 변수니까 값을 처음에는 모르죠. 그래서 이전 단계, 즉 j-1 단계에서 뭔가 값이 있었다 가정하고 그 값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j-1 단계에서 구해진 뭔가 있으면 x2하고 x3를 대입을 하고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x1에다가 이제 x1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때 x1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j 단계의 값으로 이제 간주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x2를 구하기 위해서 x1과 x3가 필요합니다. 근데 x1은 방금 구한 업데이트 된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x3는 역시 앞 단계 j-1 단계 그걸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x2가 계산되는데 j 단계로 간주합니다. 마지막 3식에서 우리는 x1과 x2만 있으면 x3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미 앞에서 업데이트를 시킨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x3i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j 단계의 x1, x2, x3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인 j 플러스 1 단계로 또 연이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를 업데이트 시켜가는 방식을 우리가 가우스 자이델 반복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자이델 반복법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개수 행렬 중에 대각 행렬이죠. AII 여기 이겁니다. 이것은 0이 절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산식이 시작을 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먼저 알아야 되죠. 요것과 요것 두 가지는 있어야만 요 다음이 구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변수가 여기서는 지금 3개죠.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n개의 변수면 n-1개는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1개의 초기 값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변수가 순차적으로 갱신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x1이 업데이트 되고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또 x2가 업데이트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업데이트가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x1, x2, x3가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순차적 갱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복법이라는 것은 해로 접근시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그 멈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반복을 멈추어야 할 조건을 줄 때 우리가 그 오차, 상대 오차를 가지고 했듯이 여기서도 상대 오차를 가지고 수렴을 판별해서 계산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A, i는 이때 i라는 것은 변수가 지금 x1, x2, x3 세 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의 이제 인덱스로 i를 넣은 거죠. 그래서 i번째 변수의 상대 오차 입실론 a는 절대값하고 갱신된 xi 분의 갱신된 그 빼기 이전 갱신값의 차이 빼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의 비율을 해서 그 비율이 어떤 특정한 정해진 값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수렴이 됐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가우스 자이델법과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코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코비법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3x3 즉 3원 1차 연립 방식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 x1, x2, x3를 좌변에 남기고 우변으로 하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이 새롭게 이거를 구할 때 이쪽에 있는 x2, x3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전 단계에서 구했던 모든 값들, 즉 j-1단계에서 구했던 모든 값들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전 단계의 어떤 값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세 개의 그 식은 동시에 계산이 다 가능해지죠. 즉 이것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가우스 자이델법에서는 첫 식에서 갱신된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어서 반영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자코비법은 그렇지 않고 이전 단계의 해만 있으면 그 근사값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세 개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갱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코비법의 특징은 유사하게도 그 대각 요소의 a 값은 즉 원소 값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똑같고 초기 값이 n개가 필요하겠죠. n개가. 그래서 초기 값 n개가 여기에서 보면은 x2, x3 그리고 x1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니까 n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변수가 동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것. 한꺼번에 이것이 계산돼서 요거 계산된 것을 또 요게 다 집어넣으면 또 i 플러스 1단계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이 좀 더 편리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 수렴 속도가 가우스 자이델법보다는 수렴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사실은 가우스 자이델법은 그 최신의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좀 더 그 수렴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우스 자이델법과 자코비법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우스 자이델법이 항상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가우스 자이델법이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충분 조건입니다. 이 충분 조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각지배라고 부르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각 요소에 있는 원소죠. AII. 이것의 절대값을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AIJ인데요. J는 1부터 N까지 덧셈을 해주는데 다만 I하고는 J가 같은 것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3x3에 우리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A11이죠. 그럼 A11의 절대값을 취한 것의 값은
a 1부터 n까지인데 i하고 j가 같으면 안 되니까 1을 빼고 2부터겠죠. 그러면 a1, 2, 즉 이것 절대값 더하기 이것 절대값.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 대각 요소의 크기가 절대값의 크기가 이것 합친 것보다 더 클 때 이걸 우리가 대각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이 가우스 자율대법이 반드시 수렴한다 이런 거죠. 근데 만족치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자율대법이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을 잘 체크를 해서 이 선형 대수 방식이 반복법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공학 문제나 과학 문제는 위 조건을 즉 가우스 자율대법의 충분 조건인 대각집의 조건을 잘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어떤 예제를 위해서 그냥 임의로 만든 문제가 아닌 정말로 공학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각집의 조건이 잘 만족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우스 자율대법에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이완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가우스 자율대법이 반복법으로 수렴을 향해 가는데요. 거기에 그 수렴 속도를 가속시킬 수도 있고 감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집어넣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속시키고 어떻게 감속시키느냐를 살펴보면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람다는 0에서부터 2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는 값입니다. 그래 놓고 과거 단계, 즉 j-1을 과거라고 하면 과거 단계에서 계산된 결과에다가는 1-람다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현재 방금 계산된 결과에는 람다를 곱해줘 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현재의 업데이트된 최종 업데이트된 값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우스 자율대법의 이제 가감속 넣은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람다가 1이라고 하면 1 넣어 보시면 여기는 0이 돼 버리니까 현재 것이 그대로 현재에 반영됐기 때문에 결국 가우스 자율대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람다가 0과 1 사이 값, 예를 들어 0.5라든 2분의 1 같은 걸 넣으면 2분의 1 같은 걸 넣으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고 여기 2분의 1이 되니까 과거를 반, 현재를 반 섞어서 현재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수렴 속도가 감속이 됩니다. 또는 수렴이 되지 않을 때, 수렴이 잘 너무 좀 그 값으로 가지 않고 수렴하지 않으면은 이 값을 이제 람다 값을 1에서부터 줄이는 거죠. 줄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막 진동을 한다. 해가 왔다 갔다 진동할 때 감쇄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이 사이 값을 쓰면 되고요. 오히려 수렴이 잘 돼서 가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1보다 큰 값 해서 이 사이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현재의 값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가속이 막 되는 것입니다. 수렴을 가속시킬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래쪽 부분을 하이완법, 그리고 위쪽을 연속 상이완법 구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방금 이것처럼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xij라는 것을 현재의 것을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일단 과거에 계산됐던 요거 여기다가 일반의 람다를 곱해서 더하기, 그리고 현재 계산될 것이 이것이 이제 가우스 자율대법에서 이제 그 오른쪽 우변항이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우변항입니다. 그 우변항에다가 람다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계산될 값이고 람다 곱해주고 이는 과거의 값을 일반 람다를 곱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람다 값을 적절히 넣어주면서 계속 이 값을 순차 갱신을 하면서 적용하면 우리가 가속도 시킬 수 있고 감속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